그 시작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국민이 힘들어하던 지난해 초여름이었습니다. 국민 전체한테 공모전을 통해서 좀 더 집단지성을 통한 좋은 아이디어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공모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된 아이디어 공모전. 이렇게 많은 사회적 문제가 있었나. 회사원, 자영업자에서 학생들까지 변화를 꿈꾸며 참여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아이디어를 실행에 옮겨야겠습니다. 생각이 현실로 되는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흔히 100세 시대라고 하지요. 그런데 혼자 사는 어르신은 늘어납니다. 여보세요? 엄마. 어디야? 나 회사야 지금. 제시를 한다고 바쁘겠지? 자식들 입장에서도 편치가 않습니다. 알겠어. 부모님의 건강 상태를 바로바로 체크할 수가 없으니까요. 살면서 가장 이렇게 어렵고 힘든 일이 뭘까? 뭐 실직을 하게 될 수도 있고, 뭐 자식이 공부를 못할 수도 있고, 뭐 투자를 실패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가장 이제 발생할 확률이 높고 또 닥쳤을 때 가장 감당하기 힘든 문제가 바로 부모님의 치매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걸 어떻게 한번 좀 해결해 볼 수 없을까? 도움이 될 수 없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같은 회사를 다니는 동료 3명이 뭉쳤습니다. 왔어? 네. 커피하고 회의하러 가자. 일명 사소한 형제들. 저번에 보니까 이게 해외에서는 이제 그 치매 그 징후가 있은 다음에 병원 가는데 1.4년 정도밖에 안 걸린다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치매가 너무 무섭고 두려운 질병이니까 노인분들이 병원을 막 안 가시고 막 회피하시다가 결국은 첫 증상 발현 후 병원을 방문하기까지 2.7년 정도 걸린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병원을 가면 자기 환자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 치매를 진단할 빠르고 간편한 방법이 필요합니다. 본인들이 스스로 위험을 감지해서 하는 건 되게 좀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좀 잘 도와주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이들이 낸 아이디어는 가족들의 전화 통화. 사실은 저희가 이제 치매라는 걸 설정하고 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공부도 하고 알아봤더니 이게 정말 뭐 치료가 어렵지만 이렇게 좀 사전에 조기 진단하고 예방이 가능하면 굉장히 이제 그 진행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그런 질병이더라고요. 그래서 진단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너무나 이제 부담스럽고 어려운 질병이잖아요. 좀 두려운 질병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르신분들이 그 진단을 하러 가는 행위 자체가 너무나 이제 고통스러우시고 좀 회피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좀 거부감을 없애고 좀 편한 방법으로 이렇게 치매를 진단하고 좀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디어 내용을 자세히 볼까요? 사소한 통화를 통해 진단해보자. 이거 괜찮은데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그게 좋다라고 생각된 게 사실 이제 아버지들 있잖아요. 저희 아버지 경우도 마찬가지 치매 케이스였는데 치매 걸리시기 전에도 아버지들하고 통화하기가 사실은 마땅치가 않거든요. 그런데 어쩌면은 이 사소한 통화를 통해서 이 부모님과의 통화를 좀 더 자주 하고 또 좀 더 길게 하고 그로 인해서 부모님을 좀 더 기쁘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아이디어는 지난해 대한상공회의소가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국가발전 프로젝트에 제출됐습니다. 이런 거 한번 만들어보자. 이런 문제는 고쳐보자. 많은 분들이 참여했습니다. 사회에는 비용이 덜 들어가고 효과가 되게 큰 이런 것 혹은 어떠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 수 있는 하나의 그 단초가 되는 것들 이런 아이디어를 국민들께서 자꾸 내주시고 아마 본인들이 어딘가에서 불편함이나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 텐데 그 겪는 거를 이제
고민하다가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생각해서 아마 응모해 주신 것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이제 또 하나 중요한 과제가 남았습니다. 사실 아이디어가 여기서 끝나는 건 아니고 이제 이 아이디어를 모아다가 우리 이제 사업화를 해야 되는 게 과제이기도 하고 진짜 국가 발전 형태가 좀 이루어지는 모습이 돼야 그게 원래 취지의 목표에 접근하는 얘기가 되다 보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왔는데 그게 효과를 보려면 실행에 옮겨야겠지요. 국가발전 프로젝트 2단계. 최종 심사에서 수상한 11개 아이디어 중에서 당장 실행 가능한 것들을 검토하고 사업화할 회사들을 찾아냈습니다. 변화를 만들어 보겠다는 것이지요. 가족들과의 통화로 치매를 조기 진단하자는 제안은 시작부터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그 검사 전문성이랑 이 환자 케어 전문성은 또 다른 영역이다 보니 우려가 있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래서 전문 간호 인력에서 있어서도 우려가 있는데 이제 보호자가 이걸 진행한다라는 측면이 어떻게 보면 조금 힘들 수 있겠다. 전화는 교육받은 전문가에게 맡겨야겠습니다. 그렇다면 진단은 어떻게 할까요? 전문 상담사가 한두 번 대화를 나누면 알 수 있을까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면 될까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게 단순히 한 번 검사받고 뭔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기가 좀 힘들거든요. 그 이유가 단순히 오늘 좀 인지검사가 잘못 나왔어요. 그게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아니면 오늘 좀 그냥 집중력이 흐려지는 스트레스 받는 일이 있었던 건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원인으로 인해 오는 치매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전문가와의 연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도 지식을 잘 알고 계신 분들과 상담을 통해서 내가 지금 좀 인지 기능이 떨어진 것 같은데 그게 과연 무엇 때문일까에 대한 좀 해결책을 찾을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참여하면서 아이디어는 치밀하게 다듬어졌습니다. 진단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담 내용을 분석하는 인공지능도 도입됐지요. 상담은 온라인으로 가능하답니다. 예방, 조기 진단, 치료 모든 측면이 있어서 사람들이 대개 병원에서의 검사, 그다음에 약물 치료 이거를 너무 비중을 많이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보다는 일상생활에서의 규칙성, 일상생활에서의 건강, 그러니까 신체적, 정신적 그런 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 수많은 변수들 사이에서 의미 있는 것들을 기계가 알아서 또 인공지능이 알아서 찾아낸 거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했던 치매의 고위험군을 골라낼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상담을 받으려면 앱을 이용해야 하는데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에 익숙하지 않은 어르신들이 잘할 수 있을까요? 저희는 이 기계를 쓸 때 다른 거 다 필요 없고요. 지금 이 네 가지만 같이 해볼 수 있습니다. 밀기는 이 가볍게 누르는 거랑 연결되는 걸 보시면 돼요. 가볍게 눌러서 밀어버려요. 오른쪽으로도 하고 왼쪽으로도 하고 꾹 그리고 밀기. 자, 가르쳐준 대로 한번 해봅시다. 손가락으로 잘 누르기만 해도 절반은 성공입니다. 다들 열심히 따라주시네요. 우리 친정 부모가 치매를 해갖고 16년 만에 세상 빌었어요. 세상 빌은 제가 안중 내일 모레 요번 주가 49일째 나거든. 그래서 또 이제 치매 교육을 한다 하길래 참 나도 딴 사람 멜로 뭐 유전이나 될란가 싶고. 제일 무서운 병이 치매예요. 그래서 조금이나 도움이 될까 봐 이래 왔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일까요? 아이고 뭐 자식들 무슨 애 뭐 애미기는 거예요. 자식들 우리 집사람 애미기고 나보다 더 내야 모르지만은 이제 그게 제일 무서운 거 아닙니까?
길을 가다가 문 닫은 가게를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백명기 씨. 3년 전 똑같은 일을 겪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처음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망할 걸 생각하고서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들은 없으니까 되게 부푼 마음으로 시작을 했고 나름 또 잘 됐고 그러던 와중에 본의 아니게 이제 폐업을 해야 되는 상황이 왔을 때 좀 폐업을 하면서 제가 겪었던 어려움들을 누군가 좀 해결해 주는 사람들이 있거나 아니면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폐업을 하면서 사실 손해를 안 보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피해를 줄일 수는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좀 줄일 수 있는 방법이랑 좀 이런 마음적이나 시간적으로 좀 줄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서비스가 있다고 하면 좋겠다. 사실 가게 집기를 처분하는 문제만 해도 누군가 필요한 분이 가져가면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그런데 정보가 없으니까 쓰레기 처리 비용을 내고 버릴 수밖에 없지요. 폐업 잘하는 법을 알려주는 곳 어디 없을까요? 폐업과 재기를 꿈꾸는 사람들이 와서 모든 정보를 다 얻을 수 있는 좀 지식정보 프로그램? 사전 같은 느낌?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사람들이 와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왔다고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스토리들은 각자 다르잖아요. 그런 스토리들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집기나 어떤 장비들 서로 교류를 하면서 좀 피해가 최소화됐으면 좋겠어요. 회사원 옥진호 씨가 불편을 느낀 건 동네 병원. 예전에 사실 퇴근 이후에 이제 좀 속이 좀 좋지 않아서 이제 병원 가서 이제 좀 처방을 좀 받으려고 좀 퇴근 후에 이제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퇴근하는 시점에 거의 대부분의 병원들이 이제 동시에 이제 문을 닫기 때문에 이제 제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지 못한 적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응급실을 가야 될지 이제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그냥 좀 참고 넘어간 이제 적이 있었거든요. 야간 진료 병원이 있긴 하지만 정보를 찾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지요. 그래서 급하면 큰 병원 응급실을 찾게 되는데요. 그럼 응급실 사정은 어떨까요? 대학병원에 있으면 응급실을 봐야 되는데 밤에 응급실에 되게 많이 오시거든요. 어떤 분들은 당연히 대학병원 응급실에 올 증상이지만 어떤 분들은 그냥 일반 개인 의원 가셔서 진료를 보셔도 충분히 훨씬 더 빠르고 훨씬 더 잘 진료를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런 선택지가 부족하다 보니까 사실 올 수밖에 없는 그런 형태라서 그런 환자들한테 들었던 그런 말이라든지 아니면 응급실에서의 경험 이런 거 덕분에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대학병원 의사와 회사원이 발견한 문제. 이건 동네 병원의 야간 진료 정보를 공유하자는 아이디어로 모아집니다. 우리 동네 병원이 달라졌어요. 단순해 보이는 이 제안은 어떻게 실행될까요? 우선 야간 진료 병원 정보를 모아서 실시간 검색할 수 있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네, 메인 화면에서 야간 진료 병원과 응급실 찾기 메뉴를 진입하게 되시면 저희가 병원 찾기 가이드라는 페이지로 이동을 할 수 있도록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응급실 찾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야간 진료 병원 찾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간 진료 병원을 들어갔었을 때 본인이 진료받고자 하는 진료과를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항목 중에 선택을 하면 되고요. 여기에서 지금 진료가 바로 가능한 병원들을 별도로 또 소팅해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것만이 아닙니다. 아이디어는 사업화 과정에서 업그레이드 됐습니다. 자, 한 역 두 군데. 의사와 영상 통화를 하며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여러 병원, 여러 의사들을 모은 것이죠.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가끔씩 야식을 먹고는 바로 자거나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위험이 좀 많이 그때 만성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뭐 배가 아프거나 좀 신물 올라오나요? 연결 과정에 오류는 발생하지 않는지, 불편함은 없는지 꼼꼼하게 점검합니다. 도서상간에 거주하시면서 병원 의료 접근성이 좀 현저하게 떨어지시는 계층이 있으실 거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한 사람의 군의관이 여러 명의 장병들을 원격으로 의료 관리를 해야 되는 군대도 하나의 좋은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물리적인 거리상의 제약을 이런 솔루션으로 극복해서 진료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솔루션이 된다면 훨씬 더 안전하고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문제, 그런데 꼭 풀고 싶었던 숙제. 여러분은 그런 거 있으십니까? 야, 진짜 오랜만이다. 은행원 양명진 씨는 오랜만에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후배를 만났습니다. 그래. 지금 뭐 여기 국내 공장 한다는 거 어떻게 됐어? 원자재 값도 요즘 엄청 올랐다는 것 같던데. 예전에 비해서 한 40%? 50%? 아, 그만큼 올랐어? 더 올랐어요? 아, 고생 많으신다, 사업한다고. 아니 1억 갖고 뭘 살 수 있는 게 없어요 이제. 진짜? 네. 동종업계 사장님들도 고민이 많겠네. 많죠. 동네 그 공장 쪽에서 하시는 다른 분들, 두세 분들은 이미 다 접은 분들도 많아요. 아, 진짜? 그럼요. 그거를 뭐 자금이 안 되면 살 수가 없는데. 소위 말하는 흑자도산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니야? 흑자도산이 그런 거예요. 흑자도산이 네, 주문은 있는데 네. 막 계속 수익은 나는데 수익은 나고 있는데 돈이 결제가 안 들어가서 계속 마이너스인 거죠. 심각하네. 흑자도산. 너무 가슴 아픈 얘기죠. 특히 중소기업 사정이 심각한데요. 기업을 운영하다 보면 자금 흐름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럼 대출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제1금융권은행의 문턱은 너무 높습니다. 저는 은행에서 뭘 이렇게 막 흔쾌하게 뭘 받아본 적은 별로 없어요. 형님은 형님은 서운할지 모르겠지만 그동안 은행에 쌓였던 불만이 터져 나오네요. 뭐 이렇게 해드릴게요 이런 적이 별로 없어요.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뭐 갖고 와라. 해줄 것처럼 얘기는 다 해주는데 일단은 돌아가시라고 하면 올해는 힘들 것 같다고 내년에 다시 보자 그러고 뭐 이러면 그 밑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거든요. 다 맞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은행원에게도 할 말은 있습니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에 비해 신용을 보장해줄 근거가 너무 부족하다는 거지요. 중소기업의 매출 전표를 토대로 신용을 평가할 방법은 없을까? 양명진 씨의 고민이 시작됐습니다. 과거에는 은행에 와서 뭐 내가 세금 계산서가 있다고 보여주고 믿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게 뭐 몇 건건이 종이로 확인하는 것도 힘들고 중소기업이다 보면 또 소액이다 보면 이거 몇 건건이 하기도 힘들고 기간도 짧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지금은 기술이 발전하고 디지털화가 되면서 이제 그런 거를 정보를 교류할 수 있는 어떤 플랫폼이 하나 탄생을 한다면 그 안에서 그 데이터가 쌓이고 DB화가 된다면 어떤 그런 정보가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신뢰할 수 있는 정보가 쌓여진다면 그 기업들이 어떤 금융 혜택을 좀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도 당당하게 대출받을 수 있는 방법. 이게 아이디어 핵심입니다. 양명진 씨의 제안은 급물살을 타고 실행에 옮겨졌습니다. 은행과 중소기업 재무회계 데이터를 보유한 한 기업이 손을 잡고 새로운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디지털 환경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전을 하면서 사실은 과거에는 중소기업의 신용평가를 위한 그 데이터로 활용이 되지 못했던 그런 중소기업들의 회계 데이터를 이제는 뭐 클라우드 환경이나 그 디지털 환경이 발전함에 따라 그런 부분을 그 이용할 수 있는 그 기술적인 기반이 마련이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명진 씨는 요즘 이 문제를 놓고 연구한 동료 은행원들과 함께 새 회사로 출근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뭐 새로운 사업이라는 게 되게 이제 어려운 거니까 뭐 과연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까 뭐 이런 것도 있지만은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반드시 성공하겠다는 마음으로. 중소기업에 제대로 도움이 됐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진짜 그게 구현이 가능합니까? 현실이 가능합니까? 기존이 은행이 아닌데 이렇게 물어보는 데가 있고, 거꾸로 은행에서는 은행이 그런 중소기업의 데이터를 충분히 갖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중소기업을 이해하는 부분들이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게 가능하겠습니까라는 문의가 있죠. 좀 늦은 감은 있지만 굉장히 또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아주 빨리 혁신의 경험을 이끌 수 있다는 어떤 그런 확신과 자신감이 좀 있어요. 사회 곳곳에 산재해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에게 아이디어를 묻는 일은 독일에서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베를린에 사는 고등학생 필리파는 학교 수업이 끝나자 바로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또 책상 앞에 왔네요. Also am meisten Spaß macht mir Englisch und der Sportunterricht, wo wir gerade Rugby spielen. Also am meisten Schwierigkeiten habe ich im Matheunterricht mit den ganzen Formeln und ein bisschen auch in Latein, in einer Fremdsprache. Wenn etwas kommt, dass du Schwierigkeiten, Probleme hast und dann du weißt es nicht mehr und dann was machst du? Also ich bin ja auf Lernfair gestoßen und da habe ich eine Nachhilfelehrerin und dann kann ich ihr eine Nachricht schreiben und dann kann sie auch kurzfristig mir helfen, mein Problem zu lösen. 과외를 받으려고 준비하는 거군요. 여기는 베를린에서 차로 8시간가량 떨어진 킬이라는 도시입니다. 대학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있는 린. 시간에 늦을까 봐 서두르는 린이 바로 필리파의 과외 선생님입니다. Na, wie geht's dir? Gut, dir auch? Ja, voll schönes Wetter draußen. Ja, bei uns auch. Ich freue mich auch jetzt jeden Tag wieder, wenn es gutes Wetter ist, vor allem hier in Kiel. Wir haben ja auch so verschiedene... 베를린에 사는 고등학생과 킬에 사는 대학생이 연결된 건 바로 레른 페어라는 온라인 학습 프로그램 덕분인데요. Genau, 10%. Okay, ja, doch, danke schön. 과외비는 없습니다. 무료입니다. 대학생들이 모두 자원봉사를 하는 겁니다. Mein Bruder gibt auch ehrenamtlich dort Nachhilfe und das hat er mir empfohlen, weil ich ja in Mathe ein bisschen Schwierigkeiten habe, dass ich mich da einfach kostenlos bewerben kann und dann kriege ich da einen Nachhilfelehrer. Und normalerweise, wie läuft das? Kann man einfach so, wenn du Schwierigkeiten oder Probleme hast? Ja, also ich bin ja Schülerin und für Schüler kann man dort dann einfach sich dahin schreiben und dann kriegt man einen Nachhilfelehrer. Jugendliche haben ein 레른 페어는 2년 전 해커톤 아이디어 공모전에 접수된 한 대학생의 제안이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학교 수업이 중단되는 상황이 벌어지자 과외 수업이 필요한 학생들에게 온라인 비대면 지도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이 아이디어는 독일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독일에는 해커톤이라 부르는 이런 아이디어 공모전이 많은데요. 놀라운 것은 개인이나 시민단체가 그 실행 주체로 나선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없어도 필요하다 싶으면 실행에 옮기는 거지요.
weil ich glaube, dass es ganz wichtig ist, dass es nach einem Hackathon, dass es wirklich eine Form von Umsetzungsprogramm gibt. Das heißt, Initiativen, auch Teams, die sich neu gebildet haben und neue Lösungen entwickeln, werden dabei begleitet von Expertinnen, aber auch von uns als Team natürlich, wie sie ihre Lösung weiterentwickeln können und gleichzeitig aber auch mit Umsetzungspartnern dabei begleitet, zu überlegen, wie könnte ein Prototyp aussehen, wie könnte man den am einfachsten umsetzen, woher kommt Finanzierung dafür. Und was sind Erfolge, die darauf schließen lassen, dass sich zum Beispiel eine solche Lösung, dass man die langfristig verfolgen möchte. 요즘 강진에서 유명하다는 관광지 가오도에 가봤습니다. 그런데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시설을 해놓았지만 아직 입소문이 나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코리아 게임을 만들어 보겠다고 나선 건 서울의 한 관광 스타트업 회사. 안녕하세요, 사장님. 잘 지내셨죠?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기는 성수동의 한 구둣 가게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번에 말씀드렸던 게임이 지금 거의 다 완성이 돼가지고 여기 사장님 간판 그 빨간 색깔 구두 이미지에 AR 인식을 해놔가지고 사장님께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감사하지 뭐. 고맙고. 여기 빨간 구두와 증강현실 기술. 도대체 뭘까요? 여기 이 간판에서 하는 건데요. 여기 빨간 색깔 구두 있잖아요. 이게 마지막 결말이 저 위에 구두가 마지막 결말이어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저기 빨간 색깔 구두를 받치면 이렇게 AR 인식이 나오거든요. 우와, 우와, 신기하네. 어이구. 여기서 이제 손님들이 와가지고 저거 찍으면서 한번 보고 그렇게 하면서 홍보 효과도 있을 거예요. 근데 손님들이 이거 찍는 걸 모르잖아. 아니 이거 가르쳐줘야지. 그쵸. 게임하고 오면 이제 와가지고 마지막에 이건 필수로 해야 되는 거라서 아마 꼭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참 놀랍고 신기하네요. 어떻게 만들어서 준 거야? 야. 구둣가게도 곧 유명해지겠는데요? 홍보가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홍보를 잘 못하잖아요. 그리고 요즘 젊은이들은 이걸 잘하잖아. 도움이 될 것 같은 예감은 들어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예전엔 구두만 잘 만들면 팔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어요. 잘 만드는 만큼 알리는 일도 중요해졌죠. 지역 관광지를 소재로 게임을 만들어서 정보도 주고 재미도 얻게 하자. 그러면 게임을 해보려고 사람들이 더 찾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었는데요. 그 시작이 왜 서울 성수동일까요? 코리아 게임에서 제안했던 내용들은 굉장히 취지나 아이디어 면에서 훌륭했는데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시행착오를 겪었던 부분이어서 그 아이디어를 그대로 실행하기에는 사업적으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이미 잘 알고 있고요. 저희는 조금 더 사람들이 많이 계신 곳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홍보를 하고 인지를 하고 익숙해질 수 있는 부분이 먼저 돼야 될 것 같고, 그러한 부분들이 익숙해졌을 때 지방까지 확산해도 지방에 그런 게임을 하기 위해서 내려가는 동기부여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달한 거, 흐름도 전달한 거. 이 게임은 야외에서 돌아다니면서 하는 게임입니다. 어디를 가야 할지, 다음 장소로 이동할 때 어떤 미션을 줄지 고민거리가 많습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끌기 위함이니까 흥미로운 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좀 이목을 이끄는, 좀 재밌어 보이는 디자인도 필요할 것 같아요.
동화 오즈의 마법사 스토리에 착안해 성수동의 대표 상품 구두를 찾아가는 과정으로 설정하고 퀴즈와 증강현실 기술을 더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인생 과연 어떤 게임이 만들어졌을까요? 코리아 게임을 제안했던 윤서영 양이 친구와 함께 테스트 작업에 참여했습니다. 자, 여러분도 함께 해보시겠습니까? 거울 방향. 골목에 설치된 대형 거울에 퀴즈를 풀 단서가 있습니다. 아, 이거 맞추는 거다. 영어로 적힌 주소에서 알파벳을 한 글자씩 따서 연결하면 다음 장소로 이동할 단서가 나옵니다. 찾으셨습니까? H 하나 맞아. 라이트. 라이트 하면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죠. 이런 겁니다. 네, 있어요. 한따 마리안스. 근데 저거 시간이랑 상관이 없는데? 블루스톤 바가지. 이번엔 시간이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시간이라. 시계. 원지기. 얼굴이 4개. 금세 큰 시계가 나타나네요. 자, 여기선 게임에 나와 있는 퀴즈를 풀어야 하는데요. 새빨간 옷에 훤칠한 키를 가진 문지기의 머리띠에 적힌 이름은? 블루스톤. 아주 잘했습니다. 공이 어딨어? 퀴즈를 풀다가 지치면 증강현실 기술로 만들어진 게임도 즐길 수 있습니다. 공원에서 나무에 걸린 공을 맞추는 게임. 미쳤다. 돈 들어온다. 이건 봐도 신기하네요. 증강현실 기술로 나타나는 이미지가 재미를 더합니다. 재밌어요. 어떤 점이 재밌어요? 이게 되게 직접 움직여서 찾아야 되는데 그 공간이 되게 한정적이지 않고 넓은 게 좀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평소에 성수동을 그래도 꽤 와봤었는데 모르던 데를 찾아가지고 좀 뭔가 성취감이 있다고 해야 되나? 그래요. 애초에 제안했던 내용이 어느 정도 실현이 된 것 같아요. 네네네. 만족스러워요. 그 관광객들한테 알기 힘든 장소를 알려줄 수 있으니까 그 점이 좋은 것 같아요. 그 점이 좀 실현이 잘 된 것 같아요.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게임을 하면서 성수동 구두거리 일대를 한 바퀴 다 돌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 드디어 빨간 구두 아가씨를 만났습니다. 나왔다. 안녕, 나야. 나 인스타 깔아야 돼. 아, 웬일이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거 구경하러 왔어? 네네. 재밌어? 네. 재밌어요. 구두방 와봤어? 아니요, 처음 와봐요. 처음 와봤어? 구경 좀 시켜줄까? 네네네. 아이디어 제안자도 50년 경력의 구두 장인도 게임 하나로 즐겁습니다. 아, 젊은 친구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기특해. 감사합니다. 네. 제가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이렇게 세상으로 직접 이렇게 나오고 제가 그걸 플레이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니까 뭔가 진짜 너무 뿌듯하고 행복해요. 저희가 일단 이 게임의 초기 버전을 성수동에서 플레이해봤지만 저희가 초기에 코리아 게임을 제안하면서 그 구상했던 목표인 지역 소멸해가는 지방 경제 활성화를 이루기 위해서 점차적으로 이렇게 더 많은 지역으로 늘리면서 지방에도 이 게임에 확대를 해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플레이해보고 지역 경제도 실제로 활성화될 수 있게 이 게임이 좀 더 화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의 작은 변화에 관심을 갖고 병원 가기를 두려워하는 어르신들의 속마음을 읽어냈기에 나온 아이디어. 준비하면서 그 질문 많이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효자들만 쓸 수 있는 앱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도 대한민국의 많은 분들이 효자, 효녀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응급 상황에 처한 이들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리고 모두가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받아야 한다는 원대한 목표가 담긴 아이디어.
뭐 한 명이나 뭐 몇 명의 환자분들이라도 이 아이디어를 통해서 진료를 보게 됐다라든지 이게 어떻게 보면 큰 질환이었는데 그냥 평소에는 바빠서 못 보고 있다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큰 질환임을 미리 빠르게 알게 되어서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사실 이런 케이스가 한두 케이스만 있어도 이 아이디어 자체에 의미가 있지 않을까. 어떻습니까? 문제를 발견했을 때 그냥 지나치지 않고 이웃과 사회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에서 세상을 바꾸는 아이디어가 탄생합니다. 지금도 우리의 아이디어를 필요로 하는 곳이 많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